시원하게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 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톡 사랑톡 톡톡.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입양톡 사랑톡 톡톡 가족 여러분, 먼저 달달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옐로마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햇살이네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를 처음 봤을 때 그 느낌, 그런 거 어땠을까요? 그냥 아주 밝은 아이였어요. 어. 그 보육원에 같은 방에 이제 또래 친구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냥 유난히 잘 웃고 잘 따르고 밝은 아이. 근데 저는 처음에 햇살이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밝은 아이였구나 정도였는데 두 번째 보육원을 방문을 했을 때 갑자기 햇살이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 옐로마마님의 딸 레아가 썼던 그 교정기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레아 예전에 나왔던 그 기사가 너무 오버랩이 되면서 갑자기 관심이 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좀 특별한 인연이에요, 사실은. 레아네하고는 그 기사를 제가 너무 감동 깊게 봐서 제 개인 SNS에 링크도 해놨었고, 아, 이렇게 이런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도 있구나. 그렇게 도전도 받았었는데 막상 제 눈앞에 교정기를 쓴 아이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운명적으로 아, 이 아이는 내 딸이다. 진짜.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약간의 어려움이구나. 굳이 네. 내가 저기를 라고 생각하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좀 있기도 했고 그냥 하여튼 그 레아의 사진이 막 겹치면서 아, 이 아이가 내가 좀 뭔가를 돌봐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근데 그게 하필 나다. 내 눈앞에 나타난 거죠. 대단하시다. 저는 레아 헬멧 썼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 말은 못해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데 저희들을 대신해서 갈등을 해주신 거죠. 그 기사를 보고 아, 이 별것 아니구나. 햇살이가 헬멧을 한 1년 반 넘게 썼어요. 네. 하루에 22시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잘 때도 써야 되고 네. 그냥 잠시 소독하는 거 빼고는 그러네. 늘 헬멧을 네. 쓰고 있어야 되는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가. 머리에 짓물라고 막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레아를 통해서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아, 혹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헬멧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헬멧은 정확하게 말하면 교정 장치예요. 사두증이라는 게 있고 단두증이라는 게 있는데 사두증은 뭐냐면 머리가 한쪽으로 비대칭이 된 거죠. 머리 오른쪽이나 왼쪽 이렇게 많이 찌그러진 경우 그게 사두증이고요. 단두증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서부터 뒤통수까지의 길이가 너무 짧은 거예요. 누워 있을 때 머리가 비대칭이니까 계속 삐뚤게 있어서 척추에 이상이 되거나 아, 아니면 안면 윤곽이 좀 이상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뇌를 누른다거나 하는 그런 심각한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교정을 해야 되는 수준도 있어요. 그게 정말 뇌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고 앞으로 이게 지속되다 보면 아이의 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올바르게 교정을 해주는 장치가 헬멧이에요. 그래서 딱 보기에는 그냥 오토바이 헬멧처럼 생기긴 했지만 안에는 좀 단단한 스티로폴로 되어 있어서 아이의 머리 모양에 따라서 헬멧 그 안쪽을 깎아요. 필요한 부분은 눌러놓고 더 자라야 되는 부분은 공간을 주어서 아이의 머리가 앞으로 좀 올바르게 자라도록 교정해 놓는 장치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하루에 22시간 정도를 써야 되고 눌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피부병도 잘 생기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땀 차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짓무르기도 하고 그 관리해주는 필요가 있을 뿐이지 사실 그게 대단한 질병은 아닌 거죠. 질병은 아니죠. 근데 처음에 저희가 성품적인 의미죠. 햇살이를 봤을 때는 그 일부러 안 씌워 놓은 거예요, 보육원에서. 그러니까 좀 혹시나 이제 우려를 할까봐. 보이라고. 그랬는데 얼굴이 약간 비대칭이 있어요. 저희 햇살이가 턱도 약간 차이가 있고 이빨이 다물어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뭔가 애가 밝고 예쁘고 잘 웃고 했지만 좀 어색한 부분이 저도 모르게 느껴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그 두 번째 갔을 때 그 헬멧을 쓴 모습을 보고 사실 레아가 아니었으면 햇살이를 입양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희한테는 감사한 사람이에요. 와. 레아 맘의 고민이, 옐로마마의 네. 고민이 그때 얼마나 고민 어떤 많이 분에게는 하셨겠어요. 큰 디딤돌이 됐네요. 네.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이거 되게 심각한가 보다. 그쵸. 넘어가고 그렇죠. 싶어, 네, 피하고 네. 싶어 했을 텐데 그때 마침 레아맘의 기사가 있었고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쵸. 상황에서 네. 아, 이 정도는 내가 품을 수 있어라고 네. 네. 선뜻 용기를 내신 거네요. 저는 사실 그 기사가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헬멧 부분이 너무 부각돼서 나가서 그렇죠. 저희는 사실 입양의 그거는 굉장히 일부고 나머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신문사라는 게 그래서 가장 좀 눈에 자극적이고 들어오고 이런 자극적인 거를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사진도 제목도 그렇게 나가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여서 우리 딸을 아픈 애 만드는 것 같아갖고 되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에 대한 죄책감스러운 그런 마음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글썽글썽하셨지. 뭐가 되게 위로받는 것 같은 아, 느낌이에요. 그런데 저희 응. 지금도 저희 그 친척분이 하루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햇살이 말 지금 제대로 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능도 떨어질 것 같고 말도 못할 것 같고 걷지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발달에 장애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헬멧은 장애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성형적인 의미로 한 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아의 기사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감사하네요. 우리 엘로마마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러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거 같아요. 우리 입양 부모들이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주고 네. 네. 누군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길을 가는데 이미 한번 발자국이 있으니까 나 보고 따라와 얼마든지 맞아요. 쉽게 갈 수 있어.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셨네요. 척추가 아까 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장애에 대한 걱정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없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지는 않았어요. 안면 비대칭이 있다 보니까 위아래의 어금니가 맞물려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햇살아 입 다물어 볼래 하면 아랫입술을 오른쪽으로 비틀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비틀어요. 그 양쪽 어금니가 맞물리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치과도 가보고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치과 교정은 영구치가 난 이후에 교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건 일단 아이가 좀 큰 이후로 이제 미루고 척추 부분도 틀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팔자로 걷고 있고 그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게 사실은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계속 그 쭉쭉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다리 쭉쭉쭉 이렇게 해주는 마사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찾고 있어요. 예, 스트레칭도 계속 좀 신경 써서 해주고 있고. 근데 그냥 내 아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지 이렇기 때문에 입양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햇살이 보면서 이미 아빠의 마음으로 알아봤던 거지 이 아이를 입양해도 될까 안 될까를 놓고 알아본 건 아니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중요하고 신기하고 비입양 가족이 들으면 가장 안 믿기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나 네. 입양 맞아. 가족들은 가장 공감하는 네, 이야기죠. 맞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햇살이가 헬멧을 안 쓰고 있을 땐 내 눈에 안 들어왔는데 그렇죠. 네. 헬멧을 오히려 쓰고 맞아요. 있을 오히려. 때 우리 가족이다라는 그런 생각. 내 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도울 것인가였지 얘를 입양할까 안 네, 할까 네. 고민은 없었다는 게 출산하고 똑같지 않나요? 맞아요. 출산도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낳기 생각해요. 전까지는 막 고민이 있다가 태어나면 되게 못생겼는데 예뻐라는 말이 나오는 혹시 아이가 어렸을 때 못생겼다는 거 저희 큰딸 네네. 돌까지 진짜 못생겼어요. 딸을 갖다 대면 어떡해요 또. 아니 근데 그렇게 예쁘잖아요 지금. 지금 다 지금 알아요. 예쁘면 됐어요. 내 자식은 이쁜 거예요. 그렇죠. 엄마 눈엔 참 이쁜 신기하더라고요, 거예요. 정말. 이번 명절 때 저희 고향에 내려갔다가 입양가족 한 가족 방문을 했는데 낳은 아들이 있고 둘째, 셋째를 입양했는데 둘째는 고3이고요. 셋째는 지금 17살 여자아이인데 뇌성마비예요. 말 못하고 앉지도 걷지도 못하고 엄마가 아직도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정서적인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최근에 너무 많이 아파서 수술을 받고 이랬대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게 떠올라서 지금쯤 이제 데려가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딸 이번에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고. 근데 수술 잘 맞춰서 집에 돌아왔다고. 그러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걸 보고 본인 고생하는 게 생각이 안 나나 봐. 혼자는 아기를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쵸, 네. 이제 크니까. 너무 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음.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맞아요. 똑같은 부모 똑같은 마음이었던 네. 거예요. 맞아요. 쌍톡 사랑톡 톡톡. 여태 지금 계속 우리 햇살이네 가족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먼저 입양한 입양 선배로서 약간 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이분들이 입양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금 우리가 앞에 놓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이비박스에 있던 아이들을 입양한 것에 대해서 혹시 걱정되거나 뭐 두려운 부분들을 두렵지 않으셨어요? 입양을 하실 때? 두렵다라는 느낌은 정말 없었고요. 다만 제가 보육원에 가서 첫날 받았던 느낌이 뭐였냐면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나름대로 되게 재밌게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명이서 자기 나름대로 누구야 뭐 하자 일로 와 싫어 막 이러면서 엄청 재미나게 지내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세계 안에서 그거를 보고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7명 중에서 한 명만 데려오면 이렇게 시끌벅적하면서 지내던 아이가 너무 심심해하지 않을까? 너무 외롭지 않을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방에 있는 이슬이라는 아이를 함께 입양하기로 결정하게 된 큰 계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결정을 하고 나서 곱씹어보고 곱씹어봐도 너무너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둘 다 베이비박스 출신인데다가 같은 보육원 출신, 같은 방 출신. 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그 친자매가 채워줄 수 있다라는 너무나 큰 장점이 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입양 기관에서 아이를 매칭시켜주는 대로 만나는 게 일반적이고요. 베이비박스 아이들이라고 보육원에 찾아가서 제가 이 아이를 입양할게요라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이제 네, 이 가정은 되게 독특한 케이스여가지고 어떻게 됐지만 이게 일반적인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 맞아요. 엘로마마께서 예전에 한번 그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지 말라고. 굉장히 순진하게 들은 바가 네. 드라마밖에 없어가지고 주변에 네. 입양 가족이 없고 드라마 보면 다들 이렇게 막 보육원 가서 봉사하다가 네. 아이가 너무 어머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여기다 두고 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입양을 하시길래 그러니까 대본대로 가서 네. 그래서 저도 입양 어떻게 해야 돼? 나 모르겠는데 해서 보육원 먼저 검색해보고 전화 한번 해보고 저 봉사하러 가도 되나요?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그 원장님께서 혹시 모르겠지만 입양을 염두에 두시고 오시는 거면 오지 말라고 네, 네. 그런 분들 봉사 안 받는다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양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초등학교 5학년, 뭐 10살, 네. 6살 이렇게 좀 아주 많은 연장아들 입양하시는 경우에 선배님들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다가 맞아. 특별히 맞아. 하나이가 밟혀서 네. 아유 저 아이 내가 집에 데려와야지 하고 연장아 입양하신 그런 경험들은 저도 듣기는 그렇죠. 했어요. 입양을 네. 염두하고 봉사를 하신 게 아니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되신 명이, 거죠. 네. 네, 맞아.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연장아와 함께 이제 입양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입양을 생각하고 계시면 입양 전문 기관을 통해서 먼저 상담을 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비박스 아이 입양도 입양 기관에 문의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입양 네. 기관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은 보니까 햇살이와 그 방에 있었던 이름도 특이해요. 이슬. 네. 어떻게 그 아이들 이름을 햇살이를 처음 봤을 때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고 저희는 표현할 정도로 얼굴을 딱 보면 그냥 햇살이 비쳤어요. 네. 얼굴에서. 아 근데 진짜 그래. 네. 네. 그래서 너무너무 눈웃음이 예쁘고 그냥 그래서 특히 그 시설의 원장님도 이 아이는 정말 햇살 같은 아이예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밝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예명처럼 처음에 부르기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제 본명으로 굳어졌고요. 이슬이는 속눈썹이 한 1cm 정도 되는 재보진 않았어요. 아빠 눈에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물방울을 이렇게 딱 넣으면 정말 이슬처럼 굴러갈 것 같이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게 예쁘고 이래서 그냥 너는 이슬이라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개인 SNS에 그렇게 공개를 했던 것이 이 아이들의 이름이 돼버린 거죠. 물론 아직 이슬이가 입양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저희는 뭐 이슬이라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혹시 이분들이 최성수 씨의 플립사랑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야? 노래방 가면 맨날 그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연령대를 좀 생각하셔서 너무 지금 우리가 그런가요? 이렇게 네. 연령으로 자꾸 이렇게 컨셉을 잡으시더라고요.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 나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달달이님께서 그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하셔서 저희가 그럼 셋째는 플립으로 해야 되나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자연과 함께 너무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방적 사랑적
그 햇살이를 그리고 만나고 2개월 만에 위탁으로 데려왔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을 한번 이야기해 줘 보실까요? 이제 서류나 모든 걸 정리를 하고 법원에 저희가 신청을 하잖아요. 이제 네. 뭐 신청을 하고 나서 사실은 바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죠. 그런데 그 보육원에서 원칙적으로 가정 위탁을 안 하게끔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책임은 어쨌든 보육원에 아직 있는 상태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쉽게 위탁을 하지 않는데 저희의 아주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정말 특별히 저희 햇살이는 좀 빨리 데리고 온 케이스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뭘 하셨는지 적극적으로? 뭐 돈이 여러 가지 많아서 뭘 이렇게 한 말씀하시는데 건 아니고요. 네네. 햇살이 입양할 때 당시가 10월 달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에 연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12월 달에 그 보육원에 송년회 밤 뭐 이런 행사가 아주 크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성악가니까 게스트로 혹시 출연을 할 수 있냐라는 제안을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때 오페라가 사실 겹쳤었거든요. 제가 오. 출연하던 오페라가. 네. 근데 이 오페라는 잘 모르시겠지만 한 2달을 준비를 해서 네. 공연을 한 2번밖에 안 그래, 해요. 맞아. 굉장히 아쉽잖아요. 음. 저도 2달 동안 준비를 해서 공연을 2번 하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하루가 겹쳤어요. 그날이랑. 그래서 제가 오페라를 포기를 하고 와. 그 행사에 재능 기부를 한 거죠. 대단하시다. 근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보육원의 아이들을 데리고 합창단을 너무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 원장님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꺼이 재능 기부로 지휘자로 봉사를 하겠다. 앞으로 매주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아마 야. 감동이 되셨는지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에게 네. 보내주셨죠. 네. 좀 빨리 온 케이스예요. 그거 쉽지 않은 결정인데. 아, 근데 이게 용어가 조금 다른데요. 입양 기관은 가정 위탁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네. 보육원은 가정 체험이라고. 체험. 아. 예, 네. 위탁이 아니라 가정 체험이라고. 보육원의 기본 개념은 우리 아이들 여기에 안전하게 그렇죠. 보육을 네. 하고 있는데 가정들이 어떤지 한번 경험하고 와라. 네, 네. 그리고 햇살이를 그렇게 데려와서 아이와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아빠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느낌에. 왜 네. 엄마를 빼세요? 엄마 지금 보편적으로는- 다크서클 있으신데. 아니 네, 아빠가 잘해야. 햇살이 데리고 와서 제가 했던 거는 처음부터 이 적극적인 공개 입양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알리고 이 아이의 상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운명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입양이 뭐 본인이 부모에게서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진 게 아니지만 그 상황을 언젠가는 빨리 받아들이고 이겨내서 그게 더 긍정적으로 좀 선순환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가족을 꾸리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햇살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그걸 가지고 이 아이가 이 다음에 감사하면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아이로 저는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 아이가 가진 스토리이고 이거는 뭐 바뀔 수 없는 거니까 이왕 그렇게 됐으면 파도를 즐겨라 이런 마음처럼 좀 적극적으로 저는 홍보하고 알리고 우리 햇살이 자랑을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많이 치중을 했죠. 아빠는 30개월 아이가 왔는데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했는데 아이를 홍보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를 키우신 엄마는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그쵸. 신생아도 아니고 네, 네. 다 커서 걸어 다니고 자기 의사 표현하는 아이가 같이 살게 된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긴장을 했는데 그 긴장을 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한 일주일이 맞아. 지나갔어요. 맞아. 그러니까 내 아이로 왔는데 내 아이라는 느낌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되게 그냥 그래, 맞아. 담담하게 일주일이 막 지나갔는데 몸은 엄청 긴장이 되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쯤 됐을 때 빨래를 이렇게 다 널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일주일? 네, 일주일이 됐을 때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옆에 누워 있다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막 햇살이도 막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긴장이 어느 정도 일주일 되면서 풀리니까 그 힘들다라는 게 저도 모르게 느껴져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그 순간 햇살이가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미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와서 엄마가 그 힘드니까 어머. 자기도 모르게 그 미안한 감정이 든 거죠. 혼자 막 난리가 나서 미안해서 어쩔 줄은 몰라가지고 엄마 어깨를 막 주무르고
휴지를 떼가지고 제 눈물을 막 닦아주고 뽀뽀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혼자서. 근데 눈물은 컨트롤이 안 되고 계속 흐르고 계속 닦아주고 있고 막 이러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진짜 이 아이는 저한테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미안해하는 감정은 사실은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감정이잖아요. 그 천성적으로 그런 감정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 순간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이 눈물이 더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햇살이 더 어쩔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다도 안 돼가지고 햇살아 우리 정글의 법칙 볼까? 한 시간 동안 예능 보고 웃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자고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너무 좋고 감사하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사실 육아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몇 가지가 저는 있어요. 아빠하고 다르게. 저는 저는 아주 이렇게 해피한 생각만 네, 가지고 네, 그렇죠. 딸을 데리고 왔고 너무 예쁘고 막 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우리 딸 왔다고 막 자랑하고 입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의 입장에서 제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와 줬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아내가 누웠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폭풍 오열을 갑자기 하기 시작을 하는데 나는 또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햇살이는 미안해하고 막 그때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소금 남자의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햇살 엄마가 처음에는 긴장이 풀리면서 힘이 약간 들어서 그 부분 때문에 눈물이 나도 모르게 주르 흘렀는데 나중에 햇살이가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 너무 좋아서 또 이제 계속 막 그 울음을. 네, 제가 그러니까. 그때 정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베풀어주고 케어를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자식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는 나에게 정말 친구 같은 존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정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역량이 되는 아이라는 게 제가 느껴져서 거기다가 맞달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맞아. 저도 얼마 전에 발을 데워가지고 뜨거운 게 딱 떨어지니까 애가 갑자기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후다닥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더니만 여기 발을 딱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주면서 막 이렇게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를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그래요. 엄마 이거 아프다고 지금 내려와서 기도해 준 거야? 그랬더니만 네. 그랬더니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엄마도 저한테 항상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어머, 너 너무 예쁘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존재니? 그래서 제가 여태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감동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이는 진짜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야 이 가족들 정말. 이런 얘기 많이 해야죠. 네. 그죠? 이 가족들 정말 사람 계속 눈물을 흘리게. 정말 지향은 선물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와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셨나? 나한테 이런 자식이 있다니 이런 감사가 막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어떻게 너랑 나랑 만났니? 어떻게 너가 내 딸이니?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그러면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수아가 제가 병원에 아파가지고 잠깐 누워 있을 때 있었는데 우리 수아가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옆에 침대에 올라가서 자꾸 뛰길래 수아야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수아가 옆에 딱 오더니 아빠 나 이거 마셔도 돼? 비타민 음료. 그랬더니 그래 마셔. 그랬더니 그거 하나 딱 따들고 밖으로 나가던데요. 저는 너무 썰렁했네요. 네, 모든 딸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네, 모든 딸들이 뭐 그렇게 그러지 않아도 이쁩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애는 왜 안 그래? 그러는 혹시 머리 쥐어박으려고 했던 분들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야, 우리 캠핑 가자. 캠핑? 근데 캠핑 가려면 준비할 게 많잖아. 캠핑장에 음식이 딱 준비돼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런 거 대신해 주는 데 없나? 자기야, 걱정 마. 클릭 한 번으로 캠핑장까지 배달해주는 먹핑 있잖아. 먹핑? 먹핑이 뭔데?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로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벌집으로 키운 고기와 쌈채소를 보내준대. 와,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 먹핑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하세요. 먹을 먹, 캠핑핑, 먹핑. 워크샵, 야유회 준비, 먹핑에서 시원하게 한 번에 해결하세요. 인터넷에 먹핑을 검색하세요. 연장아 입양하신 부모님들한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연장아 입양이 적응 단계가 있는데 그게 어려운 건 서로 다른 생활 습관 패턴이 있었는데 그걸 맞춰가느라 어려운 거잖아요. 다 커서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데 그게 눈치 보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마음이 얘가 빨리 마음을 편하게 막 했으면 좋겠는데 잘하려고 눈치 봐서 행동을 마음껏 못하는 게 짠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땐 그게 너무 애답지 않아서 눈치 보는 게. 좀 전에 그 햇살이 얘기가 그런 거였죠. 사실은 일주일 만에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니까 자기 때문이라고 본능적으로 이게 눈치를 보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사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뭐 그런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환경에 살다가 부부도 그렇게 네, 저도 딱 싸우는데 부부 근데 이 익숙해지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적응이라는 게 안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좀 유쾌하게 정말 좋은 면들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더 편한 면들 이런 면들이 우리 아이에게는 장점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몇 가지를 해볼까요?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네네. 애 이게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보육원은 규율이 있고 단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 햇살이는 이슬이도 마찬가지고요. 20몇 개월이 된 아이인데도 샤워를 바로 물을 이렇게 부어서 해요. 어른처럼 어른처럼. 머리에 그냥 어머. 부어서 부모님들은 되게 마음이 짠해할 아파하시겠지만 수도 있어요. 막상 네. 집에 와서 샤워시킨 게 편한 거야. 그치.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어. 그거를 즐겨요 나름. 머리 위로 물을 부으면 막 세수하면서 야 신난다 막 이래요. 막 콩콩콩콩 뛰면서 좋아해요. 되게. 재밌어요 그거를. 그리고 신발 같은 것도 그 나이에 벌써 혼자 다 신고 옷도 자기가 입고 기저귀도 자기가 차고 뭐 이런 모습들을 오. 보면서 아 이게 분명히 편한 부분도 있구나. 이미 훈련이 잘 돼서 교육이 잘 돼서 근데 집에 오니까 좀 다시 애기로 돌아가는 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라고요. 대단하시다. 진짜 정말 독특하신데. 저보다도 긍정적인 분을 그 연상하는. 아까 얘기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떠올랐어요. 네. 햇살이가 오고 적응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네, 물어보셨잖아요. 제 꿈이 아이들과 같이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막 이런 그 꿈이었어요. 이 네.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음. 그 입양이든 뭐 제 친자든 그거는 뭐 구분 없이 어쨌든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너무 힘들게 그 사교육이나 이런 거에 고통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통 없이 좀 자연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아. 그런 고민을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어. 근데 햇살이가 오면서 저희가 그걸 실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햇살이가 오고 몇 개월 안 돼서 저희가 가평으로 시골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고 실제로 막상 갔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햇살이가 그 자연을 뛰어다니면서 심지어 마당에 수영장까지 수영장도 설치하셨어요. 설치를 그러니까. 해주고 여러분들 뭐 그네 이분 달아주고. 댁이 그냥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 완전 네, 산골짜기 배달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배달 음식이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와. 근데 너무 너무 행복해요 저희는. 아빠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요. 배달 음식이 안 된다는 거 이거 음식 준비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엄마한테 다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 삼식이라 그러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힘들다라는 삼식이 남편을 두고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프리랜서 이제 성악가이기 때문에 혹시 또 정말 백수로 누가 오해하실까봐 얼른 자기 변명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도 어떻게 그 자연 속에 들어가니까 좋은 점이 많던가요? 남편이 그 마흔이 되기 전에 시골로 가는 게 꿈이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 꿈에 적극 찬성을 했었어요. 단 그 병원이 가까운 아, 안전 복지 문제. 시설이 있는 그런 그 시골을 원했었거든요. 근데 참 대한민국에 그런 시골은 찾아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기에 국제병원이 있어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오. 그래요? 네. 저희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있어요. 오. 근데 정원이 20명인데 12명밖에 안 다니고 오. 있더라고요. 네. 병설 유치원. 대리번호 없는 유치원이 심지어, 있어요? 네, 심지어 초등학생은 전교생이 50명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작은 딱 맞아 떨어지게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죠. 그렇다면 햇살이가 30개월이나 돼서 왔는데 빨리 적응한 노하우 중에 하나가 가평 이사라고 네, 보시는 이사.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충분히. 네.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급변한 환경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저희 가족들이 좀 뭉치게 된 것 같아요. 가족이 뭉치게 됐다. 네. 그렇게 햇살이를 입양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가족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막상 햇살이가 오니까 너무 예뻐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말을 하자면. 맞아요. 예. 그 저희 시댁 쪽에서는 일단 손이 귀했고 저희 시아버님이 칠순잔치 하실 때 손주가 한 명도 없으셨거든요. 저희 친정 쪽에서는 아들밖에 없었어요, 손주가. 그러니까 이 애교 딸. 덩어리 딸이 이렇게 할아버지 하면서 벌써 이렇게 부르면 이제 사르르 녹으시는 거예요. 양가에서 너무 햇살이를 정말 웰컴 하셨죠. 더 자랑하고 싶은 거 한 가지씩만 그냥 자랑하라고 그러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일단 성격이 타고난 것 같아요. 애교스럽고 밝고 부침성 좋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가서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다 한 번씩 안아주고 뭐 뽀뽀해주고 뭐 이러느라고 한 10m 가는데 뭐 10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아, 사랑을 진짜로요? 받는 네, 정말 타고난 자기 복을 자기가 타고난 애 같아요. 저희가 봐도 저희 딸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잘 성인이 될 때까지 길러주는 진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이 아이가 내 어떤 소유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정말 그런 아이로 그냥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엄마도 하나 자랑하시죠. 네. 예. 햇살이 햇살이 자랑. 정말 자랑을 하자면 끝이 없지만 네. 정말 나중에 데려가시는 분은 정말 복 받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줄 쓰세요. 줄 서. 네. 첫 번째로 너무 건강한 생각을 가진 아빠가 있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햇살이가 정말 베푸는 것이 천성적으로 즐기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 사탕을 10개를 주면 1개가 남을 때까지 9개를 다 나눠주거든요. 그 정도로 근데 그거를 너무 즐거워해요. 햇살이한테 지금도 햇살아 나중에 목사님 만나서 사모님 돼서 기아 대책본부에 가서 일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적성에 딱이다. 네. 누가 사탕 주면 엄마 거도 달라 그러고 아빠 거도 달라 그러고 다 그래요? 받아와서 저희한테 줘요. 그렇구나. 아니 참 이제 그만 자랑하세요. 여기까지. 네. 아니 이분들 자랑하라고 그러니까 은근히 남편 자랑도 거기 같이 섞어서 하시고 말이야. 이게 뭐 개인 방송인 줄 알아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러지 마세요. 이거 들으면서 누구 약간 기분 나쁜 사람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 안 그런데 그러시는 분들 네. 아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방적 잘한다. 햇살이 한 명으로 만족을 못하시고 동생 입양을 진행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입양하려는 아이가 이슬이 같은 보육원 같은 방에 있었던 아이인데요. 2명을 한꺼번에 입양하는 건 왜 불가능했었나요? 저희는 사실 하고 싶었어요. 보육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같이 이게 해라. 특례법 때문에 아무래도 판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거치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를 좀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보통은 한 1년 정도 텀을 두고 또 그 다음 아이를 입양하기를 권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작을 처음에 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10월달도 사실 빠른 건 아닌데 10월 달에 저희가 서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서류를 10월 달에 제출을 하려고 네.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슬이를 근데 계속 지금 만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보육원을 가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매주 찾아가서 이슬이 데리고 나와서 같이 외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내 딸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지. 근데 군대에 아들 보내고 매주 면회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럴 정도로 제가 맞아. 거의 1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노력들을 좀 좋게 봐주셔서 많이 빨리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방적 사랑적 톡톡.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한 입양 가족만의 특혜 있을 수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으신 거. 네. 그죠? 그거 좋다. 네. 그런 거 한번 입양하면 좀 팍팍 해주세요. 입양하면서 받은 혜택?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입양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사실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보육원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보호 대상 아동들이잖아요. 네. 특별한 지원이 또 있더라고요. 네, 기초수급도 뭐 수급자로 그런 되어 아이들도 있어요. 있고요. 반면에 그 기관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은 입양을 전제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국가에서 디딤시아 통장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지원금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로 3만 원을 입금을 하면 3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어떻게 정말요? 네. 입양이 돼도 디딤시아 전혀 통장은 상관이 유지돼요? 없어요. 네, 시작이 돼 있으면 무조건. 그래서 입양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보육원을 통해서 연장아를 입양하실 때는 그 통장을 미리 만들어서 입양을 하시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려요. 그거 집에 좋은- 오고 나면 혜택이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정보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육원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디딤시아 통장에 개인 후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그렇게도 후원을 하면 가능하구나. 정부에서 네. 반을 또 채워서 그 아이한테 이게 모았다가 아이가 18살 돼서 자립할 때 그 돈을 뭉칫돈으로 아이한테 그쵸. 자립금을 네. 준다고. 햇살이도 누군가 후원자가 3만 원을 매달 계속 넣어줬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입양을 하고 나서 그 통장이 있길래 얘는 입양이 됐으니까 이게 혜택이 끊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 했더니 네. 전혀 그렇지 않고 등록이 돼 있고 만 18세 이후에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적금을 계속 붓고 계신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15만 원씩 매월 나오잖아요. 네. 입양 아동들에게 그 돈을 거기다 다 넣어주거든요. 아. 그러면 매달 18만 원이라는 돈이 쌓이게 되고요. 어. 이거가 쌓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햇살이가 성인 됐을 때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 오. 이 아이 이름으로 통장에 돈이 그러니까 시집가도 저희가 되겠다. 3만 원씩을 계속 더 넣어줘요. 더 넣어주는 거 최대 3만 원. 네, 만 원을 만 원 넣으면 만 만 원. 원. 지자체에서 주는 네, 특권이 있다고. 저희가 이것도 참 입양 진행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알아본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아이들하고 시골에 가 살려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좀 좋은 곳으로 저희가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입양 전부터 좀 많이 알아봤어요. 그럼 지원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네네. 충북, 괴산, 뭐 제천 이런 쪽에는 셋째, 넷째부터 몇 천만 원씩 그 출산 장려금 같은 걸 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입양이 혜택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많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항목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지역은 출산하고 없어요. 똑같이 다자녀 적용을 혜택. 해서 개월수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뭐 1,0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입양 아동이 6개월 돼서 왔다 이러면 6개월치만 지원을 네네, 해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100살까지. 연장하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저희처럼.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잊고 있었는데 우연히 저희가 이제 가평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이후에 알게 됐는데 가평 같은 경우에 둘째 아이에게 200만 원, 셋째 아이에게 700만 원, 넷째 아이부터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요. 그거는 출산 및 입양 장려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평 지역이 굉장히 그런 혜택들이 많아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장려하도록 입양 그런 가족은 정책을 쓰더라고요. 가평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야 가평으로 오시라고 오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가평으로 모입시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지원해주는 지역 그렇네요. 연천군하고 가평군이 제일 많이 200만 주더라고요. 원. 네.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아니 근데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700만 같아요. 원, 넷째 1,000만 원은 굉장히 네. 크다. 저희가 뭐 10명의 가정을 꿈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올 돈을 생각하면 아주 흐뭇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 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 갈 때나 아니면 본인들 결혼할 때 이 가정 때문에 가평이 정책을 바꾸는 거 아니야? 어차피 입양해서 우리가 키울 건데 더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 많이 받고 또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그렇게 하면 저는 뭐 그게 너무 선물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이댁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혹시 이제 연장아 입양하셔서 연장아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돕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입양 부모님들이 입양하고 나서 아이 양육하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일반 상담사나 일반 상담 기관을 찾아가면 이분들이 입양의 미묘한 특징을 이해를 못 하셔서 네. 효과적인 상담을 못 맞아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입양 부모들이 모여 있는 입양 전문가 또 상담 전문가들이 하는 상담 센터가 있더라고요. 4호선 평촌역 근처에 한국 입양 가족 상담 센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입양 가족들을 위한 심리 치료, 부모 치료, 가족 치료 가장 좋은 점은 비용의 85%가 국가 지원. 무려 15%만 자비 부담하면 크네요. 그 연장아 입양 부모님들은 특히 이곳 찾아가셔서 딱 막혔던 부분이 뚫리는 더 좋은 소식도 있어요. 저도 엊그제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가정 방문을 3회까지 무료로 해주신대요. 어. 심리 상담, 심리 검사를 가족 전원
무료로 해준대요. 찾아가는 문지방 상담사인데 이거는 입양 가족이면 다 신청할 수 누구나. 네, 있어요. 입양 가족이면 입양 네, 가족이면 네. 방문을 요청하면 전국 어디든 네, 네. 방문 상담 네. 해주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무료로 3회까지. 네, 입양 부모이고 전문 상담가가 집으로 찾아오셔서 솔루션 주시는 걸로. 너무 그래요? 잘돼 그 있죠. 네. 다시 한번 그 정보를 좀 그 정확하게 읽어주시죠. 네. 한국 입양 가족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평촌역 옆에 있고요. 연중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언제든 찾아가셔도 됩니다. 특별히 연장아 입양 가족을 위해서 심리치료, 부모치료, 가족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꼭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번 토, 4야토, 토토. 오늘 어떠신가요? 우리 입양톡 사랑톡 톡톡에 나오신 이 마지막 소감과 인사를 좀 해주시죠. 출연을 제의를 받고 그렇게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재밌게 수다 떨다가 우리 아이들 얘기하고 입양에 대한 얘기하고 그냥 웃고 즐기다가 오면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기 계신 우리 진행자분들께서 메일로 그 긴 질문지와 사전 그런 인터뷰. 그 대본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사례 하나 받지 않고 이렇게 입양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더 사명감이 막 불타고 그리고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막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들으시는 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우리 쌈자빠 자리 비었는데. 네. 패널. 네. 네, 입양 자칭 입양톡 홍보대사까지 지금 예. 잡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임명하는 거예요? 네, 햇사람 엄마께서도 입양하시면 입양 아동만 힐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도 아빠도 힐링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와서 그 입양 선배들과 함께 나누면서 너무 큰 힐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입양은 정말 정답 같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입양에 동참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기쁜 길을 함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멘트도 어쩜 이렇게 멋진 멘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패널들도 어떠셨는지? 저는 오늘 방송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햇살이는 소개받았을 때 베이비박스에서 입양을 하셨대. 그리고 아이가 30개월 된 아이를 입양하셨대. 그래서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 이야기가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치우치게 한쪽만 생각을 했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얼마든지 보기에 따라 긍정적인 모습, 좋은 모습 볼 수 있구나. 어려운 입양을 하신 게 아니라 즐거운 입양을 선택하셨구나 해서 감사했어요. 네. 되게 공통점이 많아요. 이 부부와 저희 부부가 저희도 7년 연애를 했거든요. 동갑 부부예요. 또 저희 레아도 인디언 보조개가 있거든요. 네, 웃을 때 오른쪽에 인디언 보조개가 있어서 햇살이 사진 볼 때마다 저거 레아랑 너무 똑같다. 되게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윤정희 사모님 때문에 입양 결심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거거든요. 어느 날 혼자 밥을 먹다 너무 숨이 막히고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그저 TV를 틀었는데 거기에 윤정희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 10명 입양하신 스토리를 쭉 들려주시는데 제가 그때 펑펑 울었어요. 왜 입양 결정을 못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었는지를 놓게 되면서 입양 결심을 하게 되는데 아까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누군가가 먼저 걸어간 사람이 공개를 해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각이 너무 정말 뼛속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먼저는 윤정희 사모님께서 그렇게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또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기사였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용기를 냈고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어려운 모양을 하고 있는 아이를 쟤야라고 선택해서 입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또 저희도 둘째 입양을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제 안에 가지고 있던 베이비박스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공개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느껴지면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방송을 진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도 오늘 그 만나면서 제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어쩜 또 이렇게 사명감과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을까. 저 열정적인 사람 참 좋아하는데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먼저 입양한 우리들이 이렇게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은 우리가 거꾸로 배우고 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감사했고요. 이 가정이 앞으로 햇살이, 이슬이, 그다음에 풀잎이, 그다음에 사랑이, 네, 뭐 계속 쭉쭉 해서 정말 10명까지 되도록 우리가 응원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또 여기 빈자리 하나가 있는데 그 자리를 오늘 밤에 잠잘 때부터 마음을 두드려서 모실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더 많은 가정으로 연결이 되어서 입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더 크게. 입양톡 입양톡 사랑톡 톡톡 말고 힘있게 다시. 입양톡 사랑톡 톡톡.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한 정보와 감동이 살아 숨쉬는 입양 전문 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100단위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100단위 후기 작성자들께 김지영 작가의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 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검색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100단위로 동일하게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 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받고 싶어요. 입양 가족분들의 특별한 사연, 따뜻한 이야기들, 크고 작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주시거나 아니면 alllovetalk@gmail.com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드리는 더욱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멘트도 녹음해서 페이스북 메시지나 alllovetalk 0@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18회의 목소리 재능 기부해주신 정한을, 정나라, 신소연, 신홍기, 신소희, 강햇살, 정인아 어린이, 그리고 최초로 입양톡에 출연해준 중학생 정수와 친구 고마워요. 덕분에 입양톡이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개성 넘치는 참여로 더욱 풍성해질 것을 믿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더 재밌잖아요. 기다릴게요. 네, 여러분들 우리 팟빵이나 전용 후원 계좌로 후원해주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전용 후원 계좌 우리은행 010-9245-7836 신용운으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You Are My One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는데요. 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바 있지만 이 곡은 톡톡에 출연하신 적 있었던 성인 입양인인 신성훈님께서 입양 아이들을 위해 여러 방송인들과 함께 만드신 노래예요. 이 노래의 수익금은 35년간 엠팩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시고 다운받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 회에는 입양 부모님들을 위해 특별 입양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OX 문제인데요. 입양 자체는 아이에게 상처다. 아니다. 입양을 공개하면 아이가 놀림을 받을 것이다. 아니다. 입양 관련 대표적 편견에 대한 입양 족집게 강의를 다음 회차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또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죠? 달변가이시고 전문가이시고 해서 아마 속 시원하게 뚫어주실 거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기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벅차오른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족이 되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너희는 혼자가 아냐. 너와 내가 있잖아. 때론 힘들 수 있어. 가족이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아파하지 마. 네가 태어난 걸 감사해.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희 행복할 수 있어.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겐 내가 있잖아.